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한 나눗셈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눗셈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주 빈출되는 유형을 좀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원래 풀이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유형을 볼 거예요. 어떤 거?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뭐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벌써 그냥 다 부르고 뒤로 그냥 클립 넘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저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뭘 쓰면 좋겠냐면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좋다고 했죠.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 뭐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조립제법으로 이 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뭘 외우면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랬으니까 1로 조립제법을 2번 때리시면 됩니다. 자, x의 10제곱 마이너스를 갈게요. 자,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요 1, 0, 0, 0, 0 해서 0이 9개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다 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써서 조립제법을 하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른 지체하지 말고 해야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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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여기 1 적고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x-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나눠야겠죠? 자, 요거를 1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자, 1, 1, 2, 2, 3, 3, 4, 4, 5 이런 식으로 적혀 나가게 되는데, 숫자가 지금 제법 많다 보니까 다 쓰기가 힘들어요. 칸도 좁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만 구하는 중이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가 뭐가 들어올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그쵸? 근데 규칙을 보니까 첫 번째 줄엔 1이 써지고, 두 번째 줄엔 2가 써지고, 세 번째 줄에는 3이 써지고, 네 번째 줄에는 4, 다섯 번째 줄에는 5가 써지는 걸 보니까 얘가 몇 번째 줄인지만 알면 여기에 뭐가 써지는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몇 번째 줄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전체가 총 몇 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x의 몇 차죠? 10차입니다. 자, 요거 뭐죠? 상수입니다. 여기는 그냥 x죠? x의 1제곱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예요. 1제곱부터 10제곱 10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니까 총 11줄짜리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줄 하나 빠졌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거는 10번째 줄이라서 얼마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10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나머지 r은 10이다. 나머지 r은 10이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머지가 없었지만 두 번째 나눌 때 나머지로 나왔다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줄 보세요. 이 줄 첫 번째 나눌 때 몫에 들어간 줄이죠. 몫에 들어간 줄이래요. 첫 번째 할 때 몫에 들어간 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눌 때 10으로 나머지가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x-1로 한 번 나누는 건 통과를 했지만 두 번째 나눌 때는 x-1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은 x-1을 두 개까지는 아니고 하나는 가진 애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10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10이 아니라 10의 x-1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0의 x-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느냐면, 보통 이런 문제는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뭐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보통 여기를 많이 건드려요. 여기를 저 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쉽냐면, x의 뭐 100제곱 마이너스 1을 뭐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러면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100의 x-1이라고 기억하시면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런 짓 안 해도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00의 x-1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1000으로 바뀌면 1000의 x-1. 쉽죠?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뭐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옆에다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x의 10제곱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생님, 저 x의 10제곱 플러스 1을 나누는 건 잘 못하겠어요.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면 할 수 있는데 플러스 1은 안 외웠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뭐 외웠다고요?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외웠댔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는 뭐죠? 나머지에 속해요, 목표에 속해요. 얘는 아예 하나도 못 볼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보나마나 나머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나머지로 잡아놓고 얘만 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눗셈이라는 건 이거를 최대한 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빼지도 못하니까 이거 그냥 나머지로 넣어주고 여기서 나머지를 또 뽑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걸로 나누면 돼요. 얘를 나누면 얼마라고요? 얘를 나누면 얼마예요? 10의 x-1이겠죠. 요걸 나누면. 그죠? 거기다가 뒤에 붙은 2만 더해 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0x 마이너스 10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의 몇 제곱? x의 뭐 100제곱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죠? x의 100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게 필요하니까 써주고 플러스 6 이렇게 쓴 다음에 얘만 나눠서 100에 x-1 쓰고 플러스 6을 달아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그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내용 이해하시고 조립제법 하면 된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로 나눴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는 저렇게 최고차항의 차수 앞에다 쓰고 x-1 뒤에다 하나 달아주시면 간단하게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됐고요. 요 다음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다음 게 요건 이제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자, 따로 교재가 없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연습장에다가 바로바로 적어놓고 뭐 예를 들면 뭐 책에다 적어도 되고 자주 볼만한 곳에다 적어놓고 자주자주 보세요. 오케이? 자, x의 20제곱 플러스 1을 x의 20제곱 플러스 1을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당연히 뭘 써야죠? 그렇죠. 조립제법을 써야죠. 저 앞에 이제 조립제법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잡고 빵빵빵빵 해서 빵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요걸로 한번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갖고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끝이 1일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안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총 몇 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20제곱짜리니까 20줄이 아니라 21줄이에요. 자, 근데 첫 줄에 1이고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 세 번째 줄에 1, 네 번째 줄에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 번째 줄은 다 플러스고 짝수 번째 줄은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줄 여기가 20줄이니까 얘는 짝수 번째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1 올라가서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첫 번째 나머지가 몇이구나? 2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1로.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또 1, 2, 3, 4, 5를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1, 2, 3, 4, 5를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나머지니까 마지막만 알면 돼요. 자, 규칙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줄은 1, 두 번째 줄은 2, 세 번째 줄도 3, 네 번째 줄도 4, 다섯 번째 줄도 5. 크기만 보면 계속 1, 2, 3, 4, 5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번째 줄이죠. 21줄이었는데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럼 20번째 줄은 당연히 20이 써질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여러분이 판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홀수는 다 플러스고 짝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20에 x 플러스 1 하나 내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있던 2는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 나가내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뭔가 보면요. 자,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팁. 자, 외워놓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외워놓은 게 있는데 좀 써먹으시면 아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실 수 있냐면 자, 지금 x의 20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qx 플러스 나머지가 r의 x가 나오겠죠. 그죠? rx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제 그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1차 나오겠죠. rx가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x 플러스 1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정말 좋겠어요. 왜 안 돼요? 하면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20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q의 마이너스 x 플러스 r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x의 20제곱이니까 그냥 x의 20제곱 플러스 1로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같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r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식을 x-1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식을 x의 2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수정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쉽죠 이제. 나머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20의 x 마이너스 뭐야? 20의 이거 진짜 20의 x-1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는 이제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게 바로 r-x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rx로 돌리려면 정상적인 나머지 rx로 돌리려면 x 대신에 다시 뭐만 넣어주면 끝나죠?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r의 x는 결국에는 20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결국에는 같은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를 알고 있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것도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거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거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나눈 중근으로 나눈 것은 조립제법으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뭘 더 아시면 되냐면 요걸 이용하면 식을 나머지 정리로 이렇게 잡아놓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석풀이랑 변형풀이까지 다 적어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더 좋고 더 이제 실전에 써먹을 만한 풀이가 있다면 그걸 가져가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제가 이 문제를 이 유형을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이 유형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숫자가 안 바뀌어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4제곱 내지는 x 플러스 2가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누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거 숫자 나눗셈입니다. 숫자 나눗셈. 자, 숫자 나눗셈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했을 법한 점을 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실게요. 자,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의 301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자, 상식적으로 2의 301제곱은요, 여러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의 몇 제곱까지 외웠나요? 자, 보통은 10제곱 혹은 11제곱까지 외우면 많이 외운 거고 그 위에는 계산을 합니다, 보통. 그죠? 자, 근데 301제곱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의 301제곱을 진짜 7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고 뭔가 나머지 정리 비슷한 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일부러 잘못 푸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아니라. 자, 얘를 x로 두면 얘는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식을 좀 치환해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래다 x에다 뭘 집어넣게 되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5에 301제곱이 r이 나와요.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5의 301제곱은 다시 뭐로? 7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머지의 범위라면 0부터 7 전까지여야 돼요. 그죠? 정상적인 나머지라면 양수이면서 0부터 7까지여야 돼요. 그 사이여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맛이 갔어요. 그냥 아예 안 됩니다. 이러한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네요.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은 차수가 높습니다. 차수가 높아요. 저 높은 차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높은 차수를 감당할 수 있는 수가 밑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차수가 높아도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가 총 세 가지입니다. 뭐죠? 1, 0, 마이너스 1. 이 셋입니다. 0은 나올 리가 없어요. 0은 안 나오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얘와 얘의 차이가 5 나니까 얘랑 얘가 차이가 5가 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잖아요. 얘와 얘의 차이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게끔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푸셔야 되냐? 자, 2의 거듭제곱 중에 뭐와 가까운 거? 7과 가장 가까운 걸 찾으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나요? 8이죠. 그죠?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301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가 하나 있고 2의 세제곱이 100개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했을 때 2의 300제곱, 여기 2 하나 있으니까 2의 301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한 번 더 변형하면 2 곱하기 8의 100제곱이니까 이 상태에서 8을 x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겠죠? x 빼기 1이 되겠죠. 자, 둘이 1 차이가 나서 나머지 정리를 할 때 x에 우리가 분명히 1을 집어넣게 될 거고 그때는 우리가 높은 지수라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풀어보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x의 100제곱은 x-1의 qx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는 r이 나와서 나머지 값은 2다 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토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남기는 것과 금일반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어떤 궁금증을 품을 수 있냐면 분명히 내가 지금 8을 x로 놨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냐면요.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뽑은 게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이걸 뽑은 게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x의 100제곱은 이 식이 있다고 칩시다. 2의 x의 100제곱은 x-1의 qx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나머지가 2죠. 이거는 애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고 이 식에다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5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100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이 식은 애초에 항등식인데 이 식의 한 케이스가 x에 8 들어갔을 때인 겁니다. 이 식에 x에 8을 집어넣으면 얘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얘를 치환해 놓고 분명히 x를 8이라고 해놓고 x에다 1을 왜 집어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와 얘를 통해서 얘네 둘이 어떠한 항등식의 형태였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지
이 항등식의 한 케이스를 우리가 x에 8 집어넣었을 때로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x를 8로 잡아놓고 다시 그 x에 1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항등식의 한 가지 케이스가 x에 8이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어쨌든 나머지는 2니까 우리가 나머지 2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x가 8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7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뭐 7의 100제곱은 뭐야 7 집어넣으면 6 곱하기 뭐 q7 뭐 이런데 이건 의미가 없죠. 플러스 이렇게 됐으니까 2의 7의 100제곱을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2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꼴의 수가 있는데 얘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궁금증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케어를 해야겠네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요 팁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비슷한 걸 하나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60. 그러니까 2에 제발 되겠죠? 306제곱을 2에 306제곱을 3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바로 x로 두고 33은 x 플러스 뭐 31 이런 식으로 두면 망한댔죠. 그죠? 둘이 최대한 가깝게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5제곱이 2의 5제곱이 333이랑 가까우니까 2의 5제곱 단위로 짤게요. 자, 그러면 306을 5로 나눕니다. 그럼 61 해가지고 305 들어가고 하나 남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2의 306제곱은 결국엔 어떻게 써진다는 소리냐면 2의 5제곱이 61묶음 있고 이게 이제 305제곱 하겠죠. 거기에 2가 하나 남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2 곱하기 32의 6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33으로 나누랬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x라고 여러분이 치환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식을 적게 되면은 이 x의 61제곱은 x 플러스 1의 qx 플러스 r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 항등식의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r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x에 뭐 집어넣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r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숫자를 숫자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머지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단 그 정도는 있죠. 뭐 5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대요. 그럼 나머지 1차식이어야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나눴다면 나머지는 상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제한은 있지만 뭐 나머지가 양수 나와야 되니 음수 나와야 되니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근데 수에서의 실수에서의 방정식 말고 실수에서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양수 나오는 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쵸? 나머지가 양수 나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요. 왜? 나눗셈이라는 거는 빽인데 최대한 많이 빼고 더 못 뺄 때까지 빼라. 즉 단 음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양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엄청 커다란 수에서 33을 계속 빼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빼다 보니까 한 번 더 빼서 마이너스 범위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 뺐네 하고 33을 한 번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원래 나머지는 얼마였다는 것을 31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숫자로 나눌 때 치환해서 문제를 풀지만 그때 만약에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나누는 것을 한 번 모르고 한 번 더 뺐다라고 잘못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요 녀석을 더해서 양수를 만들어 주시면 제대로 된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에 대한 이제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모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지금 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공부를 독학으로 했고 누구한테 거의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제가 그냥 스스로 쥐어짜내서 머릿속에서 쥐어짜내서 생각한 내용이라서 저는 제 건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추상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쓰시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그 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자, 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제곱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나눗셈은 답이 없어요. 이게 노답이에요. 왜?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혹은 나머지 정리 혹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차수도 일단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더 안 되는 이유가 얘는 0 했을 때 루트 2i가 나와버려요. 루트 2i. 그죠? 개판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덩어리가 크게 몇 개가 있죠? 덩어리가 크게 세제곱인데 크게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요 3개의 덩어리를 각각 나눗셈을 해주시면 돼요. 나눗셈이라는 건 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외워서 쓸 학생들은 듣고 그냥 쪽 내시고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이거 왜 그런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x제곱 플러스 2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요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나누시면 돼요. 제가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법한 거고, 다른 하나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이랬죠? 그러면은 얘를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통째로 다 막 전개한 다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 인수 하나만 먼저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죠? x 적으면 x세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떨어뜨리면은 땅땅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더 안 나눠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럼 1차적으로 뭐냐? 차수가 너무 높았는데 나눗셈을 한번 거쳤더니 차수가 3차로 떨어져 버렸어요. 차수가 3차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 뜻하냐? 나눗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백인데 한 방에 나눗셈을 통해서 한 방에 목과 나머지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큼지막한 거 팍 해서 부위 덜어내고 조금 남긴 다음에 여기서 더 나눠지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눗셈을 2방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수 단위로 먼저 너무 높으니까 인수 단위로 한번 팡 쳐내고 그 다음에 정리된 애를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 나누시면 돼요. 얘는 뭐 전개도 그냥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누죠? 요거를 그냥 이거 뭐 이까지 거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빼면은 사라지고 빼면은 뭐 3x 제곱 빠지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3 쓰시면은 3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둘이 또 빠지시면은 여기 빵빵 빠지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직접 나눗셈은 학생들이 막 꺼리고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 계산 많이 틀리시는 분은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인수 단위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얘를 더 작은 인수로 나누고 싶어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 전개를 하지 않고도 인수 단위로 먼저 토막을 좀 쳐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수가 너무 높으면 눈에 보이는 엄청 큰 부분 먼저 덜어내고 작은 부분 가지고 나눗셈을 한 번 더 하는, 즉 나눗셈을 두 번에 걸쳐 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풀이 1번이고요. 풀이 2번은 뭐냐? 이게 좀 신박하긴 할 건데 풀이 2번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나머지 정리를 한다고 치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제곱은 x제곱 플러스 2의 qx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4개네. 요거 3개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 세제곱으로 합시다. 요 4제곱이라고 한다고 뭐 더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요거 r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가 rx긴 rx인데 이 나머지 rx는 언제 구할 수 있냐면요. 이 앞에 녀석이 제로가 될 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앞에 녀석이 제로가 될 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제로가 되는, 이게 제로가 될 때 목과 나머지가 분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나머지만 탁 남으니까 목과 나머지가 분리가 되는 시점이 얘가 제로 될 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제로다 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2다 해서 팍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2다 해서 대입하면요. 몇 x야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또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훨씬 빠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도 역시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해놓은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2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바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지막에 제가 한 거에는 여러분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오류? 얘가 제로가 되게 하려면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제로가 되게 하려면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rx에는 x의 값이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0되게 만들려면 x에 루트 2i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긴 루트 2i가 안 들어가냐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찾아오세요. 나중에 찾아오시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오시면 제가 왜 이런 게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아마 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나만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큰 단위로 나눌 때는 얘는 제로다 해가지고 그냥 다 단위 그냥 아래쪽으로 다 쪼개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상한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